서양 철학은 왜 하나의 질문 앞에서 길을 잃고 말았을까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불교의 접근법은 왜 전혀 다른 길로 이끌었을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서양의 사유를 막다른 볼목으로 몰고 간 근본적인 문제, 바로 이 관찰자의 문제를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모든 건 바로 이 질문, 아주 강력하고 또 본질적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할 모든 내용의 중심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두 거대한 사상 체계가 출발점부터가 완전히 달랐다는 걸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불교와 서양 철학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극명한 대립입니다. 불교는 나라는 개념 자체를 의심하고 해체하는 데서 출발했다면 서양 철학은 정반대였어요.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나를 먼저 확보하고 거기서부터 모든 걸 쌓아 올리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서양 철학의 방향을 완전히 결정지어버린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모든 걸 바꿔놓은 단 하나의 문장이 등장하거든요. 그 중심에 바로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세상 모든 걸 의심의 도마 위에 올려놓는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썼어요. 절대적인 진리를 찾기 위해서 말이죠. 데카르트의 회의는 정말이지 철저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감각? 어쩌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걸지도 모르죠.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세계? 이것도 그냥 거대한 환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명백한 진리조차도 어떤 사악한 존재가 우리를 속이려고 심어놓은 거짓일 수 있다고까지 생각했어요. 말 그대로 모든 게 의심의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걸 의심하는 폭풍 속에서도 딱 하나,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모든 걸 의심하고 있는 나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죠. 이 놀라운 통찰이 바로 그 유명한 명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로 탄생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순간, 서양 철학의 경로가 완전히 결정됩니다. 보는 자, 그러니까 관찰자는요, 제거되기는커녕 오히려 모든 지식과 존재의 가장 확실한 기반,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어버린 거죠. 데카르트가 이렇게 단단한 토대를 세워놓으니까 그 이후의 철학자들은 나라는 이 존재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아주 긴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핵심은 결국 이거예요. 경험이 있다는 말은 곧 그걸 경험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뜻이다. 바로 이 생각, 이 아주 강력한 대전제가 이후 서양 철학의 운명을 완전히 결정짓게 됩니다. 이 흐름을 따라가 보면 참 흥미로운 변화가 보여요. 데카르트가 말한 그 확실했던 나 있잖아요? 이게 칸트한테 가서는 우리 모두가 세상을 인식하게 만드는 보편적인 정신의 틀이나 구조 같은 개념으로 확장돼요. 그러다가 후설에 이르면 나는 더 이상 어떤 실체가 아니에요. 그냥 늘 무언가를 향하고 있는 의식의 작용, 그 자체, 뭐랄까 방향성 같은 걸로 설명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컵을 보면 의식은 컵을 향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이렇게 나라는 개념은 점점 더 추상적이고 실체가 없는 쪽으로 변해갔던 거죠. 자,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죠. 아니, 이렇게 나라는 개념이 점점 희미해지고 추상적으로 변해갔다면 도대체 왜 철학자들은 이걸 끝까지 버리지 못했을까요? 이제 그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죠. 여기에는요, 서양 철학의 존립 자체가 걸린 아주 중대한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만약에 보는 자, 즉 관찰자를 없애버린다? 그러면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판단할 기준 자체가 통째로 사라져버리기 때문이죠. 서양 철학의 핵심 질문들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무엇이 진리인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같은 것들이요. 이 질문들은 전부 본질적으로 아는 주체, 즉 관찰자가 있다는 걸 깔고 들어갑니다. 주체가 없으면 이런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서양 철학은 피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말 그대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거죠. 이 표를 보시면 두 사상의 결정적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불교는 주체를 제거하고 경험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려고 했던 반면에 서양 철학은 어떻게든 지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주체를 끝까지 붙들고 경험의 근거를 찾으려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경험은 그냥 일어나는 거다 라면서 주체를 툭 놓아버릴 수 있었는데 서양 철학은 아니 누가 어떻게 왜 그게 가능한데? 이 질문을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결과 앞으로 더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처음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완전한 교착 상태에 빠져버린 거죠. 바로 이게 그 딜레마인 겁니다. 주체를 계속 붙잡고 있자니 현실에 대한 그럴듯한 설명체계는 만들 수 있는데 정작 현실 그 자체의 본질에는 닿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주체를 버리자니 본질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설명할 논리체계가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막다른 골목 이야기가 그냥 과거의 철학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선택의 지점을 던져주고 있죠. 자,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이 관찰자, 보는 자라는 존재가 세상이 있기 위한 필수 조건일까요? 아니면 그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편리한 개념적 도구에 불과한 걸까요? 하지만 여기엔 아주 교묘한 역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을 던지는 행위 자체가 이미 질문하는 주체, 즉 관찰자의 존재를 가정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문제의 구조 자체에 갇혀 있는 셈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이 궁극적인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숲속에서 쓰러지는 나무는 정말 소리를 내는 걸까요? 더 나아가서 그 어떤 관찰도 없다면 이 세계는 과연 지금과 똑같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나를 해체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붙들 것인지 그 근본적인 선택에 달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